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낮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아침에 동영상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모행 침자요법으로 인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증들의 삶자석 그 요법으로 어떠한 처방법들이 있나, 어떠한 병증들이 있나, 그것을 천천히 읽어 나갈 테니까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꼭 뭐 어떤 병에는 뭐다, 어떤 병에는 무슨 정격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많이 찾아보세요. 대장정격이면 대장정격, 방광정격이면 방광정격, 심포정격이면 심포정격, 그거에 대한 우선 장기 해부 생략적으로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구글하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꼼지락거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백날 천날을 해도 이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3초란 무엇인가, 그리고 3초의 기능, 3초의 인체에 분포되어 있는 그 구조, 이런 것들 전부 나와 있어요. 전부 나와 있어. 구글하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안 다음에 이것이 그 진단컨대 뭐 실력들은 여러분들은 아직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쌓여져요. 노하우가. 그래서 그렇게 진단이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판별이 될 때 많이 나타나잖아요. 만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할 때 결핵이 생길 수가 있다. 폐결핵에는 폐정격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들어가서 찾아봐. 구글하고 네이버에.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지식에 대한 나의 임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은 못해 이거. 예? 지금 이 강의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이에요. 의술. 예? 이건 뭐 거저먹기가 아니에요. 예.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어요. 리게릭 위증이라는 게 있어요. 리게릭 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휠체어 타고 말도 못 해갖고 여기 이상한 목에다가 그거 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천체과학자인가 물리학자인가 팔도 막 꼬부라지고 목도 꼬부라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눈 둥그런 그런 외국 사람 봤죠? 그 루이게릭병이에요. 예. 그럴 때에는 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어지는 병이야. 늘어지는 병.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손도 막 비틀어져서 그냥 놓여져 있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꼬꾸라지고 그럴 때는 방광정격으로 치유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위증, 늘어지는 병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처방법이 방광정격이다.
적어 놓으세요. 리게릭 초반 위증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육의 위증, 팔다리가 특히 하지. 요새 이상하게 발이 그 영 힘이 안 들어가고 이상하게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것 같고 이상해. 그럴 때 여러 가지 증세를 합해 갖고 요게 방광정격증이로구나. 그럴 때 방광정격을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눈 깜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아. 평소에는 괜찮다가 사람 앞에서 조금 말하려고 하면은 눈이 그냥 아주 심하게 깜빡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 앞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심해져. 눈이 깜빡해지는 게. 그럴 때는 위성한격 그 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눈 깜빡임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말하려고 하면은 그냥 심해진 상황.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성한격증. 그 눈꺼풀이 처지는 사람이 있어. 눈꺼풀이 처져. 그럴 때는 비장정격. 이건 뭐 이 비정격, 방광정격, 뭐 위성한격 이런 건 찾아보시던가, 뭐하고 뭐를 어떠한 혈자리를 보법을 하고 사법을 하는지 찾아보시기 싫으면은 내 강의에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혈의 상세한 그런 위치라든가, 그게 어느 경락에 속해 있는 오수혈 중에 혈자리구나. 이것까지 전부 지나온 강의 속에 뒤져보면 다 나와. 자, 조금 전에 눈 깜빡하고 그 평소엔 괜찮다가 말을 하려고 하면 심해지는 그 위성한격. 그 위성한격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눈꺼풀이 떨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윗눈꺼풀이나 아랫눈꺼풀이나 이렇게 딱 떨려. 나도 모르게 막 떨려. 요런 사람도 위성한격의 치료 증세다. 그러니까 눈이 깜빡하는 거, 눈꺼풀이 떠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벌써. 위성한격의 치료 방법이. 오케이? 그리고 눈에 관한 것도 하나. 눈물 나는 것은 신장정격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신장정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손이나 발이, 배가, 그러니까 몸에 열감이 있는 사람은 신정격을 놓으면은 안 돼요. 넌 놓아봐야 헛일이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고 배 있는 부분이 차고,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건 뭐예요? 벌써 60대 이후 70대 80대 이렇게 된 노인분들. 쉽게 얘기해서 신장이라 하는 것은 인체의 중요한 배터리와 같은 상황이야. 내가 지난 그 동영상에도 설명했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에 탁 그냥 튀어나올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의 배터리를
장착시켜줬으니까 잘 살아라 하고 신장의 그 에너지, 일생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충전이 돼 있었어.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예?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그거 자꾸만 쓰게 돼.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허랑방탕한 생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갖고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막 그냥 번갈아 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술 좋아하고. 요런 사람은 신장이 일찍 망가져. 신장이 망가져갖고 때를 놓치면 그게 뭐가 돼? 신장 투석이 돼. 그러면 그건 뭐 거의 인생 거의 다 됐다라고 봐야 돼요. 뭐 얘가 이제 딴 데로 자꾸만 나가는데 하여튼 눈물 나는 것 그것은 신정격이다. 그런데 열감이 있는 사람은 신정격이라는 것보다 상합 그리고 기랑 그리고 상통 이것을 생각을 해갖고 소장 성격이라는 것을 놔도 어느 정도 신장 정격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신장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 신장 성격을 놔야 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신장 성격을 놔야 돼. 그런데 삼도인께서도 얘기했는데 신장 성격을 사용한 것은 없어 거의. 왜 그러냐? 이 성격이라는 개념은 그 장기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때려 누르니까. 응?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격이라는 처방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신장뿐만이 아니라. 에? 그러니까 돌려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별표 있고 펜타곤 그 오행 이렇게 도표 보면은 거기에 쭉 나왔잖아요. 간담 뭐 심소장 비위 폐대장 신방광 이거 돌린 게 있는데 그 위에 관계되는 인체 청사진이라 하는 기량작용, 언태그먼트, 길항작용, 그것과 또 상합, 상통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급적 정격을 쓰고 아니면 딴 장기에 서로 길항 관계에 있는 것들을 성격을 만일 비장하고 대장이 서로 언태글먼트 기량작용이잖아요. 그 전부 뒤에 찾아보면 나와요. 공부를 한 분들은 기량작용의 그 도표를 내가 전부 적어준 게 있어. 촛밭에 앞부분에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씩 쫙 되잖아요. 그 앞부분에 돼 있을 거야. 네, 그 어딘지 나도 몰라. 그 지금 한 50개가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비장하고 대장이 서로 뭐다? 기량관계야. 비장이 실증이면 대장은 허증이 될 수가 있다. 대장이 실증이면 비장이 허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장을 성격으로 해주면은 비성격 해주면 비장경락의 기운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죠.
그러면 비장이 다치지. 에? 그러면 그 상황이 됐다 하면 대장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에? 요 관계를 잘 생각을 해갖고 승격을 사용하면 아주 좋지 않은, 아주 좀 그 과장되게 얘기하면 좀 장부의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니 그거와 맞물려 이루어지는 기량관계의 장부를 조절하는 그러한 안목을 넓혀야 된다 이거야. 어? 그러므로 해서 상합, 상통관계도 생각을 하면서 치료에 들어가야 그 치료가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웬만한 한의사도 몰라요. 사무행 침자요법을 공부한 분들도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헷갈려. 한의사도 몰라. 그러니까 잘 체계 있게 공부를 해야 돼. 쫙 밑에 있는 나의 그 동영상 1강부터 쭉 봐 올라와. 50개밖에 안 돼. 뭐 한 20-30분 정도 되는 거. 내가 사람을 고치고 직접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는 건데 아이고 조금 뭐 한 1강 2강 보고 아이고 이거 뭐 너무 길고 이거 복잡하고 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그냥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야. 병 걸려도 약 주고 째고 뜯어내고 하는 거는 양방에 가서 치료를 받아봐야 그게 제대로 될까? 양의에서 원인 불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병원에 가갖고 그걸 치료해서 아주 독한 약 먹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 정도 얘기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갈등이 많아. 이런 사람들 참 많아. 갈등. 아유, 이럴까 저럴까.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이건 저거야. 아 이건 저거야. 이렇게 갈등이 많은 사람은 갑상선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응? 이거는 경고성 메시지예요. 처방이 아니라. 갈등은 갑상선암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분노. 그게 아주 분노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일단 분노가 분출이 됐다. 마음속에 일어났다. 그것은 중풍의 지뢰밭이다. 분노를 하나씩 둘씩 밟고 남에 대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분노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내가 중풍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 대변. 그걸 한의학적으로는 후음이라고 그래. 그리고 앞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생식기에 관한 병, 그런 병을 전음병, 에어리어, 생식기계에 병이 있을 땐 그 전음병, 그리고 항문, 그런 주위의 병, 진무른다든가, 치질이라든가, 치핵이라든가, 이러한 병증들을 후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후음병이야, 후음병. 대변에 대해서. 이거 얘기도 잘 못해. 그리고 이렇게 해도 좀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아주 좀 망신스럽고 좀 창피하고 얼굴 빨개지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런 병을 고치면 자성내계로 고치면 얼마나 좋아. 이거를 왜 안 해? 배우는 그 순서가 과정이 힘들다고? 그거 못하면 몇십 년씩 어떻게 살아왔어? 내 강의 1강에서부터 1강, 2강, 3강, 4강 쭉 보세요. 0001부터 0002 그걸 쭉 보시라고. 거기에 앞에 1편에서부터 뭐 한 10몇 편까지는 전부 기초로 전부 탁 해놨어.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거나 그 좌우간 필요한 거니까 내가 전부 올려놨어요. 그걸 달달달달달달 자꾸 외워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 뭐든지 맨 처음에 하려면 맹숭맹숭 아주 이상하고 그래. 사람 살아가는 것도 그래. 공부도 마찬가지 가지고 지식을 이렇게 쌓는 것도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에는 몰라. 맹숭맹숭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자꾸만 봐봐. 그러면 거기에 물리가 터져. 예? 그걸 못하고 이 좋은 삶 침자요법의 이 강의를 받았는데도 못하고서 그냥 딴짓거리 하다가 그냥 이 좋은 거를 놓쳐버려? 그러고서 나중에 병 걸리면은 어떡할 거야? 자, 대변을 보는데 대변이 단단해. 변비가 좀 변비기가 있고 또 썩은 냄새가 아주 지독해. 이런 분들은 대개 대장의 열증이다라고 보는 거야. 대장에 열이 많아서 대변이나 방귀를 꾸면은 아주 지독해. 이건 완전히 그냥 아주 사람 소리를 지를 정도야. 대장 열증. 그리고 대변이 단단하고 썩은 냄새는 나지 않으면은 대장정격. 그 위에 방귀 끼면 지독해. 대장에 열증이 있어. 열증을 식혀주는 거는 뭐야? 한증 아니야, 한증. 그래서 이 치료할 수 있는 건 대장한격이다 라고 처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위암 환자의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위암 환자 중에 당연하죠. 당연해. 뭐가 당연해? 구취가 아주 심해. 위암 환자는 입을 닦고 양치질을 하고 뭐 그래도 위암 환자는 구취가 심해. 이럴 때 위정격의 간정격, 위정격을 오른쪽 왼쪽 팔다리, 간정격을 오른쪽 왼쪽 팔다리 총 16개를 12시간씩 부착하면서 치료하면은 구취가 심한 증상이 좋아진다. 자, 그리고 위암 환자야, 역시 구취가 심한 위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또 이 위암 환자는 그냥 설사를 쫙쫙해. 구토도 있고, 또 트림은 몸은 뭐 트림을 동반한 구역질 같은 거, 이런 것이 심한 위암 환자, 또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죠. 괜히 울컥했는데 목으로 쫙 올라와서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그냥 아주 신물이 올라오잖아.
그 역류성 식도염 되면은 그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내 깔라두면 그 치료를 해야 돼. 이럴 때 치료하는 방법, 이거는 비장정격 플러스 간정격. 비정격 오른쪽 왼쪽 단화, 간정격 오른쪽 왼쪽 단화, 16개 총 자석을 12시간 부착을 한다. 그러니까 잠잘 때 붙이고, 이게 중증이니까 오래 좀 해야 돼. 웬만한 건 뭐 한 20분 내지 30분 하고 뛰면 되는데, 위암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해야 되고, 또 자주 해야 되고, 시술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또 뭐 이거 너무 처방법이 많으니까. 그리고 중이염이 있어. 중이염 우리 흔하죠. 특히 젊은 아이들, 청년기에 물속에 잘못 들어가면 중이염 대뜸 걸려. 그런데 욱신 쑤시는 중이염이야. 응? 욱신 쑤셔. 이럴 때는 대장정격이 아니라 대장승격을 쓴다. 대장은 뭐 승격을 써도 그닥 그렇게 아주 장기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장승격은 쓸 수가 있지. 중이염은 중이염인데 욱신 쑤셔. 그런데 욱신 쑤시지 않는 중이염에는 대장정격,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요게 참 중요한데, 하지정맥류라는 게 있어요. varicose vein이라고 그러지. 하지정맥. 이거는 동맥에는 없는데 정맥에는, 정맥 곳곳에 막이 있어. 칸막이. 그래서 다리에서 심장부로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문맥이라는 데 거쳐갖고 이제 심장을 전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밑에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면은 피가 그만큼 딱 이제 근육에 의해서 피가 조금 올라갔어. 그러면 딱 칸막이가 돼갖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피가, 혈액이. 근데 딱 올라갔는데 칸막이가 영 부실해. 제대로 딱 닫아주지를 못해. 그래서 혈액이 그냥 내려오고 정맥에 있는 혈액이 역류되는 그런 증상을 막는 그런 막도 아주 비실비실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정맥혈이 다리에 이렇게 꾸불꾸불 나타나. 꼭 메두사 머리에 붙어있는 그 뱀같이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아주 흉측하게. 그걸 varicose vein이라고 그래. 하지정맥류. 이거에 대한 처방법 잘 들으세요. 방광정격이나 소장정격, 하지정맥류는 방광정격이나 소장정격, 또는 어혈방이라는 게 있어요. 어혈방이라는 거 있어요. 제 강의
그 1강부터 쭉 훑어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어혈방이라는 게 있는데, 어혈방 플러스 소장정격. 그러니까 어혈방 오른쪽 왼쪽에 다 놓고 소장정격 오른쪽 왼쪽에 다 놔. 그 16개. 그리고 30분 뛰고 하루 건너서 또 30분, 이틀 건너도 괜찮아. 어?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그 이 방광정격이라는 건 또 뭐예요?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한테도 사용되는 중요한 그런 처방법이에요. 방광정격이. 또 국소적으로는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뭐 요즘 나오는 뭐 코비드, 코비드는 인병 무슨 코비드, 그 차이니스 코로나 바이러스, 오케이? 중공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독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방광정격을 놓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 방광정격이라는 건 무궁무진해. 이 처방에 의해서 관계되는 병증들이 무지하게 많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뇌 속에 피가 터졌어. 그럼 우선 십선열 전부 쫙 빼놓고 그 다음에 방광정격으로 들어가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진전이 보이면 그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또 처방법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골치 아파. 복잡해. 예. 그러니까 좌우간 뇌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방광정격이고, 당뇨의 통치방은, 고혈압의 통치방은 뭐다? 방광정격이다. 이 방광정격이 또 요통, 좌골신경통, 술통 이런 데에도 치유가 돼요. 이 방광정격이 아주 정말 아주, 자, 계단 올라가. 근데 시큰시큰 쑤셔. 내려갈 때도 잘 못 디디고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한 발 한 발 내려와. 무릎이 쑤시니까. 요럴 때에도 방광정격을 쓸 수가 있다. 여타의 또 딴 정격도 같이 합방할 수도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게 방광정격이야.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 설명을 드리자면, 방광정격이 인체에 분포되어 있는 부위가 어디야? 눈 안쪽, 코 가까운 쪽에 있는 눈 가장자리, 그걸 정명이라고 그래요. 정명에서 냅다 위로 조금 올라가면 눈썹 끝자락 안쪽에, 눈썹 안쪽 끝자락, 거기가 찬죽이라는 데야. 고기로 해갖고 냅다 이마를 통해서 백회 있는 근처를 통해갖고 뒤로 해서 목으로 해갖고 척추를 향해서 방광1선, 척추를 향해서 방광2선, 이렇게 해갖고 좌골신경이 내려가는 그 부위로 분포되어 있어. 양경이야. 족태양, 한수, 방광, 수경이야. 한수야, 한수. 한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차가운 물이야. 그 차가운 물이라는 건 아주 척추의 중요한 양수 같은 거야. 양수가 뭐야? 애기들이 먹고 그냥 살잖아. 엄마 뱃속에서. 그렇지? 예? 그거와 같은 양수는 아니지만 척추에 필요한, 아주 필요한 그런 성분이야. 그것이 족태양 한수라는 그 한수야. 차가운 물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건 뭐냐? 척추 안에 척수가 이렇게 관통이 돼 내려가잖아요. 신경의 중추신경의 그 굵은 그 신경이 그거를 도와주고 이렇게 영양 충분하게 인체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이 뭐냐? 방광한수이다 이거야. 그래서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그 한수 이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든가 이러면 근육이 전부 절단나. 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그 근육들이 왜? 신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근육도 작동 안 될 거 아니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럴 때 방광정격을 처방 삼아 시술을 하면은 이건 뭐 백발백중이야. 어떠한 경우에 특이한 그런 환자들에게는 그것이 좀 괴상한 상황으로 될 수가 있지만 그건 극히 극히 드물고 그럴 때 방광정격이 아주 필요한 처방법이다. 내가 강의하는 건 뭐 기껏 해봐야 한 30, 아이고 이 시간이 너무 됐나. 여기에서 이제 끊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 하여튼 방광정격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이어서 또 강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